경찰이 구속 피의자 신상 공개 때 일명 머그샷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수사국은 지난달 말 법무부의 신상 공개에 관한 머그샷 적용의 적법성 유권 해석을 의뢰했다. 현재까지 회신은 오지 않은 상태로 파악된다. 머그샷은 구속 피의자에 대한 경찰 사진 펄리스 포토그래프의 속어로 알려져 있다. 미국 등에서 수의를 입은 피의자가 식별용 번호판을 들거나 목에 걸고 찍은 사진이다. 국내에서도 피의자 체포 등의 경우 식별용 사진을 촬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공개하고 있지는 않다. 경찰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특강법 8조에 의해서 정하고 있는 피의자 신상 공개 규정의 수단으로 머그샷을 도입하는 방안이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머그샷 활용이 본격적으로 검토된 배경에는 고유정 36 사건의 영향이 있었다고 한다. 고 씨는 신상 공개 이후 머리카락으로 얼굴 전체를 가리는 등 행동을 보여 실효성 지적 등이 계속되고 있는데 같은 문제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법적으로 가능한 신상 공개의 수단으로 머그샷이 쓰일 수 있을지에 대한 문의를 한 상태. 회신이 오는 대로 후속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 남편 살해 당시 피고인 고유정의 심리 상태를 알기 위해선 자살한 현 남편의 전처가 사망에 이른 경위를 들어봐야 합니다. 2일 오후 제주지법 201호 법정 고유정 36 측 법률대리인인 남모 변호사가 증인 신청을 하자 재판부와 검찰 측이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다. 고유정 측이 자살한 것으로 알려진 현 남편 A씨 37의 전처 가족을 전 남편 살해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신청해서다. 앞서 고유정은 의붓 아들 B군 오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자신을 용의자로 지목한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고유정이 아들을 죽인 것 같다며 A씨가 자신을 고소한 데 대한 맞대응이다. 남 변호사는 이날 숨진 전처가 현 남편에게 수시로 폭행당해 고소한 사실이 있다. 이 사건에 대한 현 남편의 참고인 진술서가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이 비슷한 피해를 입은 사실도 있다고 했다. 고유정에 대해 불리한 주장을 해온 현 남편 측에 대한 사실 확인을 통해 피고인이 현 남편에게도 피해를 봤다는 점을 증명하겠다는 취지다. 고유정 측은 또 현 남편이 언론을 통해 거짓 사실을 많이 이야기해 피고인에 대해 여론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주장도 했다. 그는 피고인은 전처가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현 남편의 말을 믿었는데 한참 지나서야 전처가 아들 생후 100일도 되지 않을 때 자살로 죽은 것을 알았다고 했다. 이에 검찰 측은 현 남편의 전처 가족에 대한 신문은 이 사건 공소 사실과 무관하다. 이 부분은 반드시 기각해달라고 했다. 재판부 역시 변호인 측에 전처 가족의 신문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과의 연관성이 입증돼야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날 고유정 측이 전 남편 살해가 이루어진 제주 펜션에 대한 현장 검증을 요청한 이유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남 변호사는 이날 현장 검증을 하면 당시 펜션에 남은 혈흔과 매치되는 사실적인 것 우발적 범행들이 입증 가능하다고 본다. 현장 검증을 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고유정 검거 후 범죄 입증에 필요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다며 현장 검증을 생략한 바 있다.
고유정 측이 재판부에 현장 검증을 요청한 것은 당시 범행이 전 남편과의 몸싸움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임을 강조하기 위한 주장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고유정 측은 자신의 오른손에 난 상처가 스스로 상처를 낸 자연이라고 밝힌 검찰의 주장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자신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이 열린 이날도 고유정의 오른손에는 의료용 밴드가 붙어 있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이제 와서 현장 검증을 하자는 것은 자신이 주장하지 않은 바에 대해 사후 맞춰보겠다는 것이라며 변호인 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단 한 번도 범행 현장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 검증을 신청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 측의 현장 검증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앞서 경찰은 고유정을 검거한 후 현장 검증을 하지 않아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제주 동부경찰서 측은 지난 6월 20일 경찰 내부망에 올린 해명글을 통해 피의자가 범행 동기에 대해 허위 진술로 일관하고 있고 굳이 현장 검증을 하지 않더라도 범죄 입증에 필요한 DNA, 폐쇄회로 TV, CCTV 영상 등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상태에서 현장 검증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당시 경찰은 이런 상황에서의 현장 검증은 야만적인 현대판 조리돌림이라는 제주 동부경찰서장의 결단이 있었다고 해명해 비난을 사기도 했다. 조리돌림이란 죄를 지은 사람을 벌하기 위해 마을 곳곳을 끌고 돌아다니면서 망신을 시키는 일을 말한다. 당시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펜션의 폴리스 라인을 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불필요하게 인근 주민들에게 불안감이 조성되고 주거에 평온을 해할 우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전 남편 살해 당시 사용된 졸피뎀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남 변호사는 고유정이 수면제인 졸피뎀을 먹여 한거 불능의 상태에 빠진 피해자와 몸싸움을 했다는 검찰의 주장이 모순된다는 점을 거듭 주장했다. 남 변호사는 검찰은 피고인의 차량에서 나온 이불과 무릎 담요에서 혈흔이 나와 졸피뎀이 검출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담요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의 혈흔이 모두 나온 만큼 졸피뎀이 피해자의 혈흔에서 나온 것인지 피고인의 혈흔에서 나온 것인지 특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고유정과 현 남편이 다툼을 벌이고 있는 의붓 아들 사망 사건의 조사 결과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고유정의 의붓 아들이자 A씨의 친아들인 B군은 지난 3월 2일 오전 10시 10분쯤 충북 청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B군은 제주 친가에서 지내다 고유정 부부와 함께 살기 위해 청주로 온 지 이틀 만에 숨졌다. 경찰은 지난 5월 B군에 대한 부검 결과 압착에 의한 질식사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견을 토대로 수사를 하고 있다. 수사 과정 내내 우발적 살인을 주장한 전 남편 살해 혐의 피고인 고유정이 어제 열린 2차 공판에서 객관적 사실을 입증하겠다며 돌연 현장 검증을 요구했습니다. 검찰이 계획적 범행 증거로 제시한 졸피뎀을 놓고도 감식 결과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첫 정식 재판 뒤 20여일 만의 모습을 드러낸 고유정. 이번에도 얼굴을 가렸습니다. 공판에서는 우발적 살인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특히 계획적 살인 증거로 제시된 졸피뎀 성분이 전 남편이 아닌 자신의 혈흔에서 나온 것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유정 측 변호인 음성 변조 국민들이 오해하고 계신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저희가 증거를 갖고 다시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우발적 살인을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정황 설명은 하지 않던 고유정은 돌연 현장 검증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재현해 우발 행위였음을 입증하겠다는 겁니다. 검찰은 고유정 측에서 감정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진실을 호도한다며 다음 공판에 감정관들을 증인으로 불러 입증하겠다고 맞섰습니다. 현장 검증 요구도 사후 주장을 맞춰보겠다는 것으로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소명이 우선돼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강문영 유족 측 변호인 이렇게 과학적인 수사 결과들을 부인하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호도하고 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유정의 3차 공판은 오늘 16일에 열립니다.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의 2차 공판이 어제 2일 열렸는데요. 재판에서는 이불 등에서 발견된 혈흔의 졸피 등 성분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재벌 3세의 마약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엔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장남 이선호 씨가 액상 대마를 밀반입하려다 인천공항에서 적발됐는데요. 이 씨는 오늘 3일 검찰에 출석해 추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영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의 2차 공판이 어제 열렸는데요. 그동안 머리카락 커튼 같은 수식어를 만들어낸 고유정이 이번에도 머리카락을 풀어헤쳐 얼굴을 가리고 나왔죠? 따라서 경찰이 미국처럼 머그샷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요? 머그샷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요? 어제 두 번째 공판에서도 고유정은 여전히 계획 범죄는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특히 졸피데미 고 씨와 피해자 중 누구의 혈흔에서 나온 것인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 간 공방이 이어졌어요. 실제로 그 담요에서 누구의 혈흔에서 졸피뎀이 나왔는지 이것을 판가름할 수는 없습니까? 우발적 살인을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정황 설명은 하지 않았던 고유정은 돌연 현장 검증을 요구했는데요. 어떤 의도로 보세요? 뿐만 아니라 고 씨의 변호인은 또 현 남편 전처의 가족을 증인으로 신청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검찰 역시 다음 공판에 감정관들을 증인으로 불러 입증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오는 16일 3차 공판이 예정돼 있죠? 계획 범죄라는 검찰 주장과 우발적 살인이었다는 고유정 측의 주장이 계속해서 맞서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명확하게 판가름 나려면 어떤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화제를 바꿔서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인 이선호 씨가 해외에서 구입한 마약을 국내에 밀반입하다가 공항에서 적발됐는데요. 오늘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본인이 직접 운반하다 적발된 거죠? 이번에 적발된 마약이 어떤 건가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으로 알려진 이선호 회장, CJ의 직계 후계자로 꼽히는 인물인데요. 검찰 조사에서도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요? 통상적인 경우 마약 밀수 사범은 긴급 체포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해 신병을 확보하는데요. 하지만 이선호 씨의 경우 이례적으로 귀가 조치가 내려졌어요. 따라서 일부에선 봐주기가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선호 씨 구속은 되지 않더라도
앞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최근 들어서 재벌 3세의 마약. 지난 4월에는 SK 3세인 최영근 씨와 현대가 3세 정현서 씨가 같은 악상 대마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재벌가 3세들의 마약 범죄가 끊이질 않는 이유, 뭐라고 보세요? 재벌가 3세들의 경우 해외에서 마약을 접할 경우가 많을 텐데요.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거나 거래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9살 초등학생이 어머니가 잠시 차에서 내린 사이에 운전대를 잡아 큰 사고를 냈다고요? 어떤 사고인지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죠. 최근 들어 어린이들이 부모 차를 몰래 타고 운행하다 사고를 내는 등 어린이 운전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죠? 이런 경우 책임은 부모에게 있는 건가요? 무엇보다 부모들의 적절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어린이 운전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보세요?